마기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마스크를 쓰면 눈만 보이잖아요. 상당한 미남 미녀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으면 영 그 모습이 깨는 거죠. 하관이나 입, 코가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마스크 플러스 사기꾼 합쳐서 마기꾼이라 불립니다. 반대말도 있겠죠. 마해자라고 합니다. 마스크 피해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오히려 미모가 감춰진다는 거겠죠. 지금 막 분양하는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부평역과 건설사 브랜드란 마스크에 가려진 그 실체, 마기꾼일지 마해자일지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부터 살펴볼게요. 이편한 세상, 대림건설, DL, 좋은 브랜드죠. 아파트 잘 짓는다는 평이 많습니다. 합격! 부평역이란 이름이 붙은 걸 보니 부평역에서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인데요. 프리미엄에서도 부평역 역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아쉽죠. 부평역까지 도보로 한 10분, 15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실제로 걸어봤어요. 사실 동수역이 더 가까운데요. 인천 1호선이죠. 하지만 동수역 네이밍을 하진 않았습니다. 부평역 타이틀을 달았죠. 이유는 다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부평역, 지금도 도심 중심지였는데 GTX 들어옵니다. 10분, 15분 정도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좀 번거롭거나 귀찮은 거리긴 합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걸어가 봤는데요. 여러분은 걷지 마세요. 죽습니다. 부평은 2040 인천 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송도, 9월과 함께 3도심 중 하나로 인천을 이끌어갈 곳이죠. 여기 아파트 도심지에선 살짝 처져 있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도 부평입니다. 센트럴은 중심이란 뜻인데요. 보통 주변에 뭔가는 다 있긴 있는데 뭔가 또 다 애매한 거리일 때 센트럴이란 말을 보통 붙입니다. 파크, 공원이죠. 주위에 공원이 2개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평공원인데요. 서울숲이나 인천 대공원처럼 크진 않았지만 아주 상당히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갔을 때 온도가 35도였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그런 멋진 공원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이런 숲이 있다는 건 진짜 축복받은 거죠.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세대수가 상당합니다. 1500세대 아주 대단지인데요. 최근 분양한 해링턴 플레이스 여기가 1900세대였어요. 옆에 부평 중앙 하이츠 프리미어가 400세대. 동네 자체는 낡았지만 조금씩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새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신구 조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4구부터 84 타입까지 있는데요. 부평 2구역 재개발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합원 물량 빼고 일반 분양은 4구, 5구 타입만 있습니다. 이게 아쉽죠? 457세대 정도 일반 분양하고요. 지금 4구 타입 평면도고요. 5구 타입 평면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백오동 쪽 북쪽으로 철길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걸 건너가야 부평공원이 나오고요. 이 철길이 있기 때문에 전철 지날 때마다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나마 다행인 건 거실창 쪽이 아니라 뒤쪽이라는 거고요. 제가 백오동에서 부평역까지 실제로 걸어보니 12분 정도 걸렸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라 걷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때가 오후 1시 정도였는데요. 옆에 빌라들 높지는 않았지만 그늘을 계속 만들어주곤 있었습니다. 주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동네예요. 제가 저번에 해링턴 플레이스 설명해드릴 때도 한번 왔었는데요. 낮은 빌라들, 좀 연식이 된 집과 가게들, 깔끔하게 구역이 나뉘어있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동네를 밝혀주는 곳이 있었어요. 아파트 바로 옆에 주민센터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공공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요.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시 들러서 땀 좀 식히고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설도 괜찮고 아주 깔끔했어요. 상당히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주변에 공원 있고 공공도서관 있고요. 이처럼 동네가 겉으로 보기엔 옛날 동네라 요즘 주변 깨끗한 환경을 바라는 입장에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들로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나름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제가 옛날 동네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었는데요.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주변 자체는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참 사악합니다. 5구 타입 기준 5억 중반인데요.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부담되죠. 더구나 요즘 시기도 좋지 않잖아요. 주변과 비교해봐도 비싸게만 느껴집니다. 또 부동산 이런 침체기에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마 청약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그런 분양가일 것 같아요. 최근에 분양했던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분양가가 5억이었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부평 SK뷰 해모로, 부계역 푸르지오, 부평역 칼라 비발디 트레비앙,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부평 LH 2단지, 또 조금 멀리 힐스테이트 부평까지 가격대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것들 감안해봐도 상당히 비싼 분양가죠. 더구나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즘 부동산 침체기라 언제까지 또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도 시야를 좀 달리 해볼 건 주변 신축급 전세 가격을 봐야 돼요. 단순히 매매 가격, 분양 가격 말고요. 5구 타입 찾아보니까 4억 전세가 눈에 많이 띄던데요. 전세가 참 비싼 동네였습니다. 청라보다 오히려 전세가 비싸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전세 가격 받쳐주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도 이런 배짱을 부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입주하는 25년 1월에는 동네가 더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은 가점 75, 주점 25% 뽑고요. 특공 8월 8일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동네 분위기는 저는 생각보단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또 동수역 가까웠고요. 부평역도 나름 걸어서 갈만했습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워낙 높게 나와서요. 이 정도 가격이면 굳이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가족이 4명 이상이다. 그럼 4구 타입, 5구 타입이 상당히 작게 느껴지실 겁니다. 가성비가 있는 아파트 분양가는 아니었고요. 이런 분들이라면 꼭 써볼만 할 것 같습니다. 25년에 나는 부평역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든 어디든 청약 당첨 한번 돼보는 게 정말 일생일대의 소원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쓰셔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돌아다녀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마기꾼일지 마애자일지 이곳 아파트 여러분께 어떤 존재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꼭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